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골에 조그마한 땅 한 평이라도 사고 싶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은퇴하면 작은 텃밭 하나 가꾸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꿈, 누구나 한 번쯤 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러분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300평 정도 되는 작은 땅을 사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상추 몇 줄 심고 고추 몇 포기 키우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업이 뭔지, 농사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집에서 농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증명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농지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렵다고 포기하는 이 복잡한 절차를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202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시죠? 정부는 서둘러 농지법을 강화했습니다. 투기꾼들을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기꾼만 잡힌 게 아니라 진짜 농사를 짓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 막혀버린 겁니다. 통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1년에 29만 5,935필지였던 농지 거래량이 2023년에는 15만 6,818필지로 줄었습니다. 무려 47%나 급감한 겁니다. 거의 절반이 사라진 거죠. 농지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제곱미터당 실거래가가 약 24%나 떨어졌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수십만 원씩 떨어진 겁니다.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된 농민들, 귀농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귀농 가구 수입니다.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27%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은 고령화로 힘들어 죽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법이 막아버린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투기꾼은 못 잡고 선량한 농민만 잡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무려 33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33건입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만희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옹혜수 위원장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정치권도 인정한 겁니다. 그럼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1000제곱미터, 즉 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살 때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도 필요 없습니다. 증명서류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여러분, 300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 30평짜리 아파트 10채를 옆으로 쭉 늘어놓은 크기입니다. 상추, 배추, 고추, 토마토 이런 채소류를 자급자족으로 키우기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작은 과일나무 몇 그루 심어도 되고요. 부부가 함께 주말마다 내려가서 관리하기에 무리 없는 크기입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 지역 내의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이나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땅은 전업 농사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말 농장으로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쉽게 말하면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다. 비옥하고 물도 잘 들어오고 농사짓기에 조건이 좋은 땅이죠. 그동안은 이런 좋은 땅을 주말 농장으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농지 소유 기간 요건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보다가 내 적성에 안 맞으면 1년 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사라는 게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몸도 힘들고 이상보다 수입도 안 나오고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1년 안에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전국 어디서나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89곳이 선정됐습니다. 인구 감소율, 고령화 비율,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선정한 겁니다. 어떤 지역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주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같은 농촌 지역입니다. 전남만 해도 16곳이나 됩니다. 전북은 14곳, 경북은 15곳, 강원도는 12곳입니다. 수도권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같은 곳들입니다. 인천 동구도 포함되어 있고요. 부산, 대전 같은 광역시의 일부 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5분 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발의됐을 뿐이고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언제 통과될지, 통과는 될지, 내용이 수정될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땅부터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땅을 사놨다가 만약에 법이 통과가 안 되거나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더구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도 있습니다. 곧 법이 바뀐다면서 지금 사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법이 공포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00평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땅은 아닙니다. 농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입로입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시골에 가보시면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땅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 땅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걸 맹지라고 부릅니다. 맹지는 아무리 싸도 사시면 안 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도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직접 가보시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물은 나오는지, 전기는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거래는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취득세가 다르고 양도소득세도 다르고 농지 전용 허가 문제도 있고 농지 원부 작성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없이 혼자서 하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과 상담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몇천만 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관심 있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농업진흥지역이면 더 좋은 땅을 주말 농장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군구 홈페이지나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300평 내외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지, 주말마다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넷째, 법안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십시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법안 심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섯째, 예산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땅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투기가 아닙니다. 진짜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돈 벌려고 이런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규제가 강화될 겁니다. 2021년에 왜 규제가 강화됐습니까? 투기 때문이었잖아요.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만약에 또다시 투기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강하게 조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들만 이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건전하고 정당하게 이용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규제 완화가 계속될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풀어버리면 투기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지역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학교는 폐교되고 마을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소비도 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게 이 법의 진짜 목적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심각합니다. 전라남도 어떤 면은 2012년에 초등학교가 폐교된 후 학생 수가 아예 0명이 됐습니다. 그 마을 주민 평균 연령이 72세입니다. 72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마을들이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땅을 사기 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단순히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천시는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의 농업진흥지역 안에 28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 땅을 주말 농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직장 다니면서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 짓겠다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말 농장 목적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0평 미만이니까 농지위원회 심사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훨씬 간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내 체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1년 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실패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문턱이 낮아지면 귀농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겁이 나서 못했던 사람들이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300평 미만의 농지 매물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시골에 가보시면 대부분 땅들이 한 1000평, 2000평 이렇게 큰 단위로 거래됩니다. 300평 미만으로 잘게 쪼개진 땅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큰 땅을 여러 필지로 분할해서 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토지 분할 절차, 비용,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농지를 사면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원부가 뭐냐면 누가 어떤 농지를 가지고 있는지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이게 있어야 나중에 각종 농업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농지원부 작성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작성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농정과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 토지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내야 합니다. 농지는 취득가액의 3%를 취득세로 냅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땅을 샀으면 90만 원을 취득세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땅만 사놓고 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복잡합니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짧은 기간에 팔면 일반 토지와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지는 전용 허가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 위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 전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사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 짓고 살 생각이시라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규제들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다 알아보려고 하시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법이 정식으로 통과되고 시행 날짜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농업진흥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시고 땅값 시세도 미리 파악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도 미리 받아보시는 겁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때 제가 다시 정확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 날짜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알고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좋은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농촌에 사람이 들어가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농업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농촌을 살리는 주역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텃밭 가꾸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꿈이실 겁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다시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농지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